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시장은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고 이달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 원 이상의 매수를 보였었던 외국인의 매수세는 일부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끌어줬던 1월 시장 속에서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지수의 되돌림 이후에 반등을 좀 더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모멘텀이 고갈되면서 밀려나게 될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설 연휴를 대비하는 수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그 테스트 구간 놓여져 있죠. 핵심 변수에 대한 것들, FOMC와 또 미중 무역 협상인데요. 시험 보고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균 이상은 좀 할 것 같다라는 기분 말이죠. 일단은 경기 리스크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과 또 미국, 중국 이들이 크게 시장에 벗어나는 그러한 결론보다도 우호적인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이 현재 시각 우세한데요. 2월장을 대비하는 전략, 오늘 경기와 정책, 유동성 환경과 전략 모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둔화의 초기 국면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 둔화의 후반부의 국면이다.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경기 사이클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다라는 설명입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선진국과 신흥국의 움직임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DM이 선진국이고요. 회색선이죠. 또 이 푸른색, 하늘색 선이 신흥국 쪽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최근에 달러화의 변화와 함께 OECD 선행지수 기준 선진국의 모멘텀보다 신흥국의 경기 모멘텀이 보다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과 채권 모두 1월 들어서 신흥국 주식시장의 매수세,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것은 신흥국의 경기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러화와 경제지표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지표 추이 달러화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네요.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미국의 경제지표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라면서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가 하향세를 보이면서 미국 달러화의 강세 역시 둔화 국면으로 갈 것이다. 즉 달러화 약세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도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과 기대감이 놓여져 있고 이것 때문에 국내 IT주가 오르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OECD 경기 선행지수와 또 IT 국내 출하 재고 지수, IT 국내 기업들의 수출 단가와 국내 IT 업종 지수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 자료입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통과하게 되면 출하와 재고가 순환을 하게 되고 높았던 재고 부담이 해소되면서 가격 회복을 견인한다라는 이러한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IT주의 주가는 약 3개월을 선행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OECD 경기 선행지수, 2000년 이후에 계속해서 강력한 지지력을 보였었던 그 구간에 현재 진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올해 상반기, 특히 1분기 안에 저점을 찍을 가능성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KB증권도 또 다른 OECD 경기 선행지수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역별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주기와 하락 주기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상승 주기가 굉장히 비슷하죠.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1년 넘게 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로존과 미국의 하락 주기가 비슷하네요.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13개월 이상 간다는 것이고요. 유로존은 상승 주기에 진입했을 때 16개월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하락 주기 15개월 정도 형성하는 것으로 평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의 현재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사이클에 들어선 개월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유로존이 12개월 진입해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하강 사이클에 8개월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 선행지수 상승 사이클에 2개월 진입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세장을 벗어났었던 첫 번째 조건 시기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시죠? 정책 모멘텀입니다. 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연초에 지준율 인하가 있었고 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발표, 공급 프로그램 발표가 있었죠. 이후에 본격적인 내수 부양 카드로서 어제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교환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비 부양 정책 발표가 나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었던 그 내수 확대로서 위기를 돌파하려 했었던 이 중국 정부의 정책이었죠. 가전 및 기차 하향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 다시 한번 10년 만에 나왔는데요. 그때 상당한 정책 효과도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이후에 과잉 투자라는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내수 부양책까지 나왔다고 해서 눈높이를 더 높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책 효과는 무시할 수 없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소비 부양책 실시 이후에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중국의 수출이 개선되는 효과를 크게 입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이러한 부분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오늘 2월 전략이라는 리포트에서 2월 중에 조정은 한 번 더 주어지는 기회,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부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실제 유동성 공급이 예상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중국도 경기 바닥을 확인하게 되면서 상반기에 주식을 사둔다면 매우 편안한 환경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면서 소재와 산업재, 특히 그 안에서 화학과 건설업종을 최선호로 꼽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경기와 실적을 들고 있고요.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 들고 있는데요. 2월의 전략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하나금융투자는 지수가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이제는 알파 전략을 생각할 때라면서 두 가지 근거, 요소를 들고 있는데 바로 저평가와 배당을 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이익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과 이익 관련한 변수를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보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이고 대신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 가운데 조금 더 분명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저평가와 배당 쪽으로 현재 메이저 수급의 베팅이 2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낙폭과대 저평가, 고배당에 주목하면서 2월의 전략을 세워보자.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이고 저평가되어 있으며 최근 1년 사이에 낙폭이 컸던 종목을 뽑아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효성과 휴캠스, 한국자산시탁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올해 기준으로 6에서 7% 후반까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PBR이 낮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 보시죠. 대신증권, 기업은행, 이수화학, 무림, PMP, 풍산홀딩스, 대한제강, 효성까지 0.5배 내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PER도 낮게 거래되는 것이 기업은행과 무림, PMP인데요. 최근에 많이 하락한 것은 효성과 롯데정밀화학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